지금부터 녹화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요 시간표를 좀 하나 올려놨습니다. 예, 시간표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3, 4교시를 묶어서 쉬는 시간 없이 쭉 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그 앉아서 수업을 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0분씩. 그리고 이제 동영상 업로드 할 때도 이 줌에서 녹화한 것을 컨버팅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속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거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해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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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 이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교시는 10시 10분에 여러분들 휴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공부했던 교실로 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역시 이게 대면에서 수업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이게 혼자 이게 모니터 앞에서 떠드는 게 너무 힘들군요. 미처 몰랐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연습 문제 풀인데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아시나요? 페이지. (331페이지요) 네. 331페이지. 다 같이 331페이지로 가주십시오. 자, 331페이지에 2번까지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의 분계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2번까지 된 것 같아요. 제 노트북의 카메라가 이 모니터 하단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은 모니터 상단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 노트북은 특이하게 모니터 밑에 쪽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아마 이 가슴 쪽으로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얼굴 보이는 거 관계없이 화면에 보이는 요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했고요. 오늘 3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비유동자산의 정리를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비유동자산 관련된 문제 풀이하고 이제 부채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설명에 가와 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가와 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건물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면 가로 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나로 처리한다. 자, 여러분 아시죠? 아이고. 확대가 돼버리네. 자, 여기 가에 들어갈 내용. 가에 들어갈 내용은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뭐예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네, 그리고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건물을. 그러면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예, 유형자산. 유형자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다. 재고자산.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자동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대한으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3개월 만기 여음을 발행했다. 네, 이러한 거래가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묶인 것은 이랬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의 입장에서 한번 회계 처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어떤 회사냐면요.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대한으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 원에 취득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금을 3개월 만기 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회사 영업용으로 쓰려고, 즉 업무용으로 쓰려고 자동차를 100만 원에 사고 어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했어요. 자, 주식회사 한공의 입장에서의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아직 안 배운 개정 과목이 나오겠네요. 자,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자, 우리 유형자산에서 배웠죠? 차변에 뭐가 들어오죠? 차량 운반구. 네. 대기실에 계신 분 없으시고, 네, 지금 15분이면 오늘 여러분 14분이 참여하셨네요. 지금 2분이 참여를 못 하셨군요. 네. 자, 차변이 차량 운반구예요. 그쵸? 네. 마이크 켜 있는 분은 대답해 주세요. 자, 대변. 자, 대변은요,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부채에서 배울 건데요.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차량을 샀다. 그러면 미지급금이에요. 잘못하면 이거 지급어음이라고, 지급어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네. 나중에 지급어음 우리 오늘 아마 배울 텐데요. 지급어음 배울 때 말씀드릴게요. 차량 운반구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증가. 왜 이게 나와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한공의 차량 운반구, 네, 유형자산 증가. 이거 맞았죠? 유형자산 네. 증가. 네. 그럼 답은 뭐 1번이겠네요. 왜 그러냐면 재고자산도 아니고 미지급금도 아니고 미지급금 증가. 네, 부채 증가했죠. 자산 증가하고 부채 증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 3번이 지금 맞았어요. 여기서 1, 3번. 그러면 주식회사 대한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한은 무슨 회사냐 하면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동차 판매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를 100만 원에 팔고 어음으로 받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죠.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자동차 회사다. 네. 대한자동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자동차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음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짜리 어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매출채권 받으러음이 되는 겁니다. 대한자동차 입장에서는 매출채권이죠. 받으러음 100만 원. 해변에. 자, 대한자동차는 자동차가 뭡니까? 상품이죠. 예, 그러니까 대변에 오는 건 뭘까요? 상품 매출이죠. 예,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네,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죠. 그러면 거래의 결합관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대한자동차 차변에 받으러면 뭐예요? 그렇죠. 매출채권 자산의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은 뭐라고 할까요? 수익 발생. 그렇습니다. 수익 발생. 그래서
한공의 경우하고 한공회사의 회계처리와 그 다음에 대한자동차의 회계처리 이렇게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자동차는 매출 채권이 증가했죠. 미수금이 아니에요. 받으러 민 매출 채권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아니고 매출 채권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해야 맞는 겁니다. 여기 미수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미수금, 미지급금과 매출채권, 받으러움, 지급어음, 또 매입채무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고 확대. 쉬는 시간에 좀 조정을 해야 돼. 잠깐만요. 이게 그때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달라져 가지고요. 이거를 19201 맞춰서 넣어볼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오케이. 이제 맞췄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해상도 차이 때문에 그랬네요. 자, 4번. 잘 이해하시고 아주 좋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4번 문제요.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메모해 두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처리는 대변이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유동부채 처리하고 대한자동차는 차변이 미수금이 아니라 왜 받으러음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부터 볼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구입가격뿐 아니라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맞죠? 유형자산의 취득 후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지출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지출. 우리가 어제 앞 시간에서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그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잖아요. 맞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 그런데 지금 생산 능력을 증대하는 지출은 무슨 지출에 해당이 될까요? 생산 능력 증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죠? 자본적 지출에. 네. 여러분들 영상이 어디로 또 사라져가지고요.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떤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요. 네, 그냥 무시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2번 문제. 2번 보기 다시 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 후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지출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생산능력 증대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로 처리해요? 자산으로 처리하죠. 네,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은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잘못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그러겠죠. 수선비가 비용이잖아요. 수선비가 비용.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어요. 자산을. 그러면 이익은 줄어들겠죠. 2번, 3번은 맞은 거고. 4번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은 매기간 감소한다. 그렇죠. 예.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여러분 어제 정률법과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체감잔액법 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감잔액법은 첫 해에 많이 하고 기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작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은 매기간 감소한다. 맞다는 얘기죠.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공장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매입 운송비 3만 원, 사용 전 검사와 설치비 2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이랬습니다. 네.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공장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구입을 하면서 운송하는 데 3만 원 들어갔고 검사하고 설치하는 데 2만 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일까요? 권민서 씨 얼마일까요? 네, 권민서 씨. 홍정은 씨 얼마일까요? 55만 5천 원이요? 그렇죠. 기계값 50만 원에다가 운송비 3만 원 그리고 설치비 2만 5천 원. 네, 55만 5천 원. 네, 55만 5천 원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메모장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수선비를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수선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선비가 비용인데 비용을 적게 처리했죠? 과소. 자,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익이 과대하게 됩니다. 이익이 커지게 되면 자본도 과대하게 됩니다. 자, 수선비 처리를 자산 처리한 결과 이와 같이 비용 과소, 이익 과대, 자본 과대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제 자산을 보겠습니다. 자산 처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산 처리했어요. 자산이 과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미치는 영향. 자, 이익이 과소된다? 아니죠. 과대가 됩니다. 자본의 과소? 아니죠. 자본이 과대가 되죠. 부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자산의 과대? 그렇습니다. 자산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근로효율이 높아져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면 3억 원의 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억 원을 지급했어요. 이걸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공장에 엘리베이터를 놓음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공장 건물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킨다. 맞았죠? 답이 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된다. 다음에 2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한다. 아니죠. 네, 3, 4번 아니겠죠? 자, 1번이 맞는 설명이죠. 다음. 자, 9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3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네, 자 이제 계산 문제 나왔죠. 자, 어제 우리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였습니다. 그렇죠. 자, 기계장치를 30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이게 취득원가가 되고, 그러면 잔존가치는 얼마냐? 50만 원이랍니다. 이걸 빼줍니다. 그러면 250이죠. 250만 원인데 내용연수는 5년이랍니다. 5로 나눠줍니다. 5, 25, 연간 50만 원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딱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1년분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50만 원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네. 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공식 다시 한번 써보면요.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먼저 빼줘라. 그런 다음 나누기 내용 연수 사용 가능 기간으로 나눠줘라. 이것이 뭐예요? 연간 감가상각비다. 이것이 연간 감가상각비. 매년 동일하다. 매년 동일하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감가상각비 문제군요. 아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12월 31일 차량운반부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무슨 방법인가요? 정액법. 네, 아까 그 공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1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은 딱 1년 경과됐죠? 1년치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 금액이 2천만 원인데 그 밑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취득세. 이거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얼마로 봐야 된다? 차량운반부의 취득원가는 2,200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잔존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5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죠. 한번 나눠보세요. 계산기를 가지고 나눠보세요.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네, 반장님 지금 마이크 한번 켜보시죠. 반장님 마이크 안 켜셨네. 카톡으로. 그렇죠. 440만 원.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에 11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0년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네, 또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예요. 정률법이다. 자, 정률법은 아시죠? 정률법 공식 한번 써볼까요?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뭐를 빼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뺀다 이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정률 이렇게 곱하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변동이 일어납니다. 첫 해에 많이 되고요.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감가상각비.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2019년 1월 1일 날 취득했네요. 그러면 2020년도는 2년 차입니다. 첫 해가 아니에요. 2년 차. 자, 기계장치 취득 금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내용 연수는 계산하는데 필요 없죠? 예, 정률 45%만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1차 년도부터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차 년도는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1차 년도는 이렇게 되죠. 취득원가 1,000만 원 마이너스 첫 해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로죠. 거기에다 곱하기 45%를 하면은 첫 해는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020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 해다 이거죠. 두 번째 공식은 이렇게 되죠.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450이죠. 450만 원을 빼냅니다. 빼내면 550이 남았죠. 거기에 45%. 자, 이거 계산 누가 해보시느냐. 네. 박초원 씨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박초원 씨 얼마 나옵니까? 박초원 씨가 자리를 비웠나요? 아니요, 안 비웠는데요. 그래요? 얼마 나와요? 잠시만, 제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핸드폰 계산기 쓰면 또 이게 빠져나가 버리게 되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550만 원. 7만 5천. 아, 반장님이 또 계산하셨구나. 247만 5천 원. 그죠? 247만 5천 원. 네, 여러분도 옆에 계산기 같은 거 하나 지금 PC로 하시는 분은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은 네, 계산기를 옆에 하나 놓고 같이 계산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계산 능력 중요해요. 계속 계산을 해가면서 해버려요. 다음에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네, 감가상각비 문제죠. 자, 2019년 1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똑같네요. 지금 2020년도면은 두 번째 해입니다. 영업용 차량을 1,000만 원에 구입했고요. 감가상각은 연 1회, 정률법, 상각률은 20%다. 조금 전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상각률만 다릅니다. 자, 암산으로 하면 될까요? 자, 첫 해 1년차 1,000만 원에 20%죠. 200만 원입니다. 자, 2년차 2020년도가 2년차죠. 1,000만 원에서 200을 빼야 돼요. 그러면 800이죠. 네, 800만 원에 20% 얼마일까요? 160만 원. 네, 그렇죠. 16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정률법 정확히 아셨어요. 11번, 12번 문제 풀면서 이해가 되셨다면 정률법 확실히 안 거고요. 그 앞에 10번, 9번 정액법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자, 쭉 한번 먼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31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감가상각 누계액 그동안 감가상각을 한 것의 합계죠. 자,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날 창고를 샀군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됐나요? 2020년도 12월 31일이면 1년 6개월 경과했습니다. 자, 1,0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중개수수료 2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취득 원가는 1,0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포함해야 돼요. 중개수수료까지. 그래서 취득 원가 1,020만 원. 그래서 건물 1,020 이렇게 회계 처리를 7월 1일 날 하게 됩니다. 자, 4번. 7월 1일 취득세 오시면 이것도 포함해야 돼요. 등기료? 이것도 포함해야 돼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나 등기료도 일종의 세금과 같습니다. 공과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 취득원가에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1,100만 원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취득원가가 건물이 1,1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4번.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제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며 월할 상각한다. 네. 자,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에요. 월할이라는 건 뭘까요? 6개월치 이것도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1년 5개월이면 5개월치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1년하고 5개월치로 계산해라. 이것이 월할 상각이라는 것이죠. 자, 2019년도 감가상각비는 적정하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는 6개월치만 했겠죠? 7월부터 12월까지 얼마인지 따져보겠습니다. 2019년도 거. 자, 취득원가 1,100만 원이고 잔존가치 없이 내용연수 10년입니다. 너무 쉽네요. 자, 1년에 110만 원. 그러면 2020년도 거는 110만 원이고 2019년도는 이거의 절반, 6개월이니까. 자, 110만 원의 절반은 얼마예요? 네? 55만 원. 네, 55만 원이죠. 이걸 더하면 답이 되겠죠. 165만 원. 네,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월할 계산의 의미 아시겠죠? 월할 계산. 자, 다음에 14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0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는 방법.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알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분을 10,000원에 처분했는데 장부에 있는 금액이 7,000원이었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3,000원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000원짜리를 네, 그렇죠. 3,000원이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처분 금액이 10,000원인데 장부 금액이 12,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만원에 처분했는데 장부 금액은 12,000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로 나오죠. 이것은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2,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분 금액은 얼마에 처분했다 문제에서 명시해 주겠죠.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뭘 뺄까요? 앞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시간 관계상 그냥 감누라고 이렇게 저는 필기할 때는 그냥 감누 이렇게 적어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8년 그러면 2018년 1월 1일에 샀으니까 2018, 2019, 딱 2년 지났군요. 처분을 2020년 1월 1일 날 처분했기 때문에 2년 경과.
자, 차량 운반부의 구입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풀고 우리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시간을 딱 지키기가 좀 어렵네요. 자, 6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부 처분은 400에 처분했습니다. 감가상각광고분 정액이고요. 5년이면서 잔존가치가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0에서 40만 원을 빼면 540만 원이죠. 560만 원이죠. 이거를 5년간 정액으로 하는 거예요. 네, 나누기 5 한번 해보세요. 560만 원 나누기 5. 112만 원. 112만 원이요. 오케이. 그러면 2년간을 합니다. 112만 원 곱하기 2년 하게 되면은 224만 원이군요. 그것이 뭐예요? 감노입니다. 224만 원이. 자, 그러면 이제 계산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224만 원이 감노 맞죠? 자, 그러면 600만 원에서 224만 원을 빼보세요.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600만 원에서 224만 원을 빼보세요. 376만 원. 네, 376만 원 나오시죠? 네, 376만 원. 자, 376만 원이 뭐냐? 네,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400에 처분했죠? 예, 그러면 24만 원, 24만 원 더 비싸게 받은 겁니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분 이익이 24만 원이다. 2번 답이 맞죠? 네. 자, 14번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1분이네요. 딱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잠시 후에 10시 21분에 또 2교시 시작할게요. 네, 10분간 쉬십시오.